번째 토론의 주제는 약간 정책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토론은 주제는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 과잉 예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비주얼 팀이고요.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 않다에는 트리니티 팀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팀은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좀 과도하게 예보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여기 트리니티 팀은 그렇지 않다, 뭔가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 냉정하게, 뭐 이런 논지일 것 같아요. 어느 팀부터 시작할까요? 예. 아까 보니까 손 세 번 든 팀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비주얼 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 과잉 예보가 필요하다 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논거로 들어가기 앞서 예방이란 단어의 정의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이란 질병이나 재해의 발생에 앞서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을 말합니다. 즉 기상재해 예방이라는 것은 특정 기상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기상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일정 노력을 기울여 막는 것을 뜻합니다. 예방은 적극적 예방과 소극적 예방으로 나뉩니다. 적극적 예방이란 원인을 근절하는 것이고, 소극적 예방이란 저희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상재해 예방에 있어 적극적 예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우리는 기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극적 예방, 즉 기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상 상황이 와서 무슨 기상재해가 발생할지 저희는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대한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과학적 정보에 기반하여 가능성은 낮을 수 있지만 발생할 확률이 있는, 그로 인하여 기상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 과잉 예보를 하여 사람들이 기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도 앞서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논제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잉 예보라는 개념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예보가 과잉 예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보가 실제 수준보다 지나쳤다라는 판단, 비교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희 팀이 생각하는 과잉 예보는 바로 낮은 확률로 큰 기상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예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 측은 이 과잉 예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는 시민들의 장기적인 신뢰를 하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보의 효과를 정보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상청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기상청의 비전은 신뢰받는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 서비스 실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뢰받는 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상청이 언제나 옳은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아 수용하지 않는다면 예보가 애초에 굳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러한 과잉 예보는 농수산업 등 관련 산업 예보와 관련된 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농수산업을 비롯한 기초산업을 포함하여 항공업계 또는 레저업계 등은 이런 날씨와 수익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틀릴 가능성이 높은 과잉 예보를 하게 된다면 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과잉 예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대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과잉 예보의 대안책으로 예보 자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보의 정확성이 높고 신뢰할 만하다면 과잉 예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예보가 정확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큰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으로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더 타당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보다 정확한 일계보를 만든다면 과잉 예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기상청이라는 기관이 100% 정확한 일기 예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가입니다. 기상 예보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측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상청이 좋은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상이라는 것은 정말 시시각각 변하고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100%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나 다름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기상재해, 즉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맞서서 시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예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기상청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줘서 시민들이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라는 점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트리니티 팀에서는 결국 그 기상재해가 일어나는 확률에 대해서 적은 확률에 대해서는 별로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제 사례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7년도 9월 11일에 부산에는 그 큰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기 기상청은 150mm 이상 내린다고 예보했고, 이거 역시도 되게 기상청 내부에서도 과잉 예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온 비가 385mm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집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과연 수익성이랑 생명,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큰 가치인지에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토론에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기상청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입니다. 기상청은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 집단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기상청이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주얼 팀께서는 마치 우리가 과잉 예보를 할 때 낮은 확률을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상청이 제공하는 과잉 예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수술을 하면 의사가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폐렴에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 수술을 하면 폐렴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잉 예보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상청이 어떠한 고민을 했고 어떠한 노력을 했든지 간에 그 결과를 하나의 정확한 정보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저희는 신뢰성 하락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치적인 측면을 따지고 난 뒤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기상예보를 해서 과잉예보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재난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다뤄봐야 합니다.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 태풍 솔릭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때 네이버 녹색창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일본 기상청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상청에서 과잉예보를 한다는 전제는 확률이 낮은 예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다른 타국, 한미일, 미국, 일본의 기상청의 정보와는 서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민들은 그 당시에도 일본보다 한국이 못나다, 정확도가 떨어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다른 재해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정보를 제공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그것이 만약 틀렸다면 그것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과연 정말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서 과잉 예보를 실시했을 때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6년 1월에 제주에 굉장히 큰 눈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눈이 정확히 얼마만큼 올지에 대해서 기상청이 매우 비교적 정확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결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예방과 시민들의 행동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기상청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상청이 100% 정확한 예보, 100% 정확하게 어떠한 기상재해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과잉 예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아닐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기상 예보에 있어 과잉 예보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의 오늘 논제 기상 재해 예방입니다. 기상 재해 예방이라는 성격에 있어서 기상 예보와는 다른 성격이 무엇이냐면, 기상 예보가 틀렸다, 과잉 예보가 됐다 했을 때 생명이나 재산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지 않지요. 하지만 기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뭐 민가가 침수된다든지 아니면 뭐 태풍에 의해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등 국가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이는 즉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관광 산업이나 레저 이런 것은 기상 상황으로 인하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저희가 준비하느라 든 비용에 비하여 우리가 기상재해가 정말 실제로 발생했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금액은 지금까지 준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기상 재해 예방을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시험을 볼 때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는데 저희는 무슨 문제가 어느 범위에서 나올지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 준비해서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빵점이라는 재해를 막기 위함이죠. 기상재해 예방도 이와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재해를 맞는다면 그건 정말 재해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물론 과잉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준비죠. 다르게 말하면 그 충분한 준비를 통해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만능주의, 기상예보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상예보는 하나의 수치, 정확도를 계산하는 결과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상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상특보, 그 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예보가 국민들의 행동을 담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희가 앞서 효용성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죠. 국민들은 시험지 앞에서 정답을 모르는데 정답을 찍어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 밖을 나가야 돼? 내가 오늘 장사를 해야 돼? 이것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잉 예보는 이미 다른 타국에 비해서 다른 정보를 내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이것을 믿어도 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과잉 예보가 절대 이 현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움직임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재해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첨언드리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과잉 예보가 그것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아닐 뿐더러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기상청의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기상청이 비가 올 확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렇게만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의 다변화되는 수요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확률을 제시한 다음 국민의 판단에 이것을 맡기고 있죠. 이러한 것처럼 국민들의 수요는 굉장히 다변화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기상청이 혹시 이게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추측만으로 국민들의 어떤 행동을 제한하고 일률적인 기준선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의 다변화된 수요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기상청의 본연의 업무와도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분명 처음 발언하실 때는 기상청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상청의 정보를 무조건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셨지 않나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는 우리가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 예보는 그저 단지 수치일 뿐, 숫자일 뿐 이것이 국민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진 못한다. 자가당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솔릭으로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저희도 태풍 관련해서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계속 일본 기상청 혹은 다른 나라 기상청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이제 여기 보면 그 한국 2017년 27개 태풍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예측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24시간 예보 기준으로는 일본의 예보 오차가 82km로 가장 정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85km, 93km였죠. 반면 96시간 예보에서는 한국이 313km로 오차가 가장 적었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322, 335로 비슷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냥 일본 기상청이 무조건 믿을 거다. 우리나라가 좀 더 덜 정확하다라는 것은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선입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논제에서 과잉 예보가 필요한지 않은지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예보가 굉장히 정확하고 신뢰할만 하다면 굳이 과잉 예보가 필요할까요? 과잉 예보와 일반적인 예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보 자체의 정확성을 늘리는 것이라고 저희는 제시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잉 예보는 애초에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저희는 다른 대안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그 눈이 내린 사례를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올바른 예보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왜 발생했을까요? 그런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만한 인프라가 애초에 구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상재해 같은 상황에 충분히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과잉 예보는 분명히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주얼 팀께서 앞선 솔릭의 예시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을 예시로 드린 거는 비주얼 팀이 말씀하시는 기상 예보를 과잉 예보를 했을 때 타국과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예보의 정확도 혹은 뭐 그 예보 자체가 낮은 확률의 높은 고위험도를 적중하는 것을 예보를 했기 때문에 타국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다른 정보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재해 예방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냐라는 걸 물어본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과잉 예보가 국민들의 행동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그 말씀하시는 효용도를 전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외에서는 과잉 예보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해일이 온다라는 어떤 기상청이 그런 일기예보를 했고 해일이 굉장히 크게 온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해일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해일이라고 하는 정말 최악의 기상 상황에 앞서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기상청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확률에 의해서 그것을 보도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듯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잉 예보가 정말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저희는 기상청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있어 과잉 예보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상청은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 판단을 국민에게 맡겨야 하며, 비주얼 팀께서 제시하신 각종 그 신뢰성에 관해서 저희는 국민들이 정보를 얻는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으며 단순한 그 과잉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신뢰성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재해 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잉 예보를 해야만이 움직이는 사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과잉 예보를 하면서 발생하는 그 손실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과잉 예보가 궁극적으로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그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네, 마지막 30초입니다. 네, 이제 트리니티 팀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확한 예보, 100% 정확한 예보 가능하다면 과잉 예보 필요 없으면 저희도 동의했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정확한 예보를 하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아까 소극적 예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악의 상황, 기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 과잉 예보를 통해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저희는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상청 이 토론을 듣다 보니까 야 기상청이 우리 생명을 우리의 재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걸 다시 알게 됐어요.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리니티란 뜻은 아마 뭐 삼위일체 이런 뜻이겠죠. 예, 아까 여자분이 끼시면 꼭 삼각관계 내지 삼위일체인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예, 아까는 잘 몰랐는데 듣다 보니까 비주얼이라는 이름이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상청의 한상은 사무관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투표에 반영되지는 않죠. 아 그렇죠. 이미 네, 투표 다 끝났습니다. 끝났죠. 네네네.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팩트 체크할 그 소식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솔릭 예를 들으셨는데 네. 사실 태풍 예보는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6시간 간격으로 계속 태풍 예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미국이 잘할 수도 있고 일본이 잘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비교는 이제 타당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에 조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서울에 사실 비 온다고 예보를 하지 않았는데 그 자료는 솔직히 좀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잘 좀 의견을 얘기하실 때 한번 체크를 잘 상대방 의견도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네네. 그런 생각을 한번.